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G7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내용인데요. 5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입니다. 이 5가지 속성 안에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들이 작은 성품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3가지의 본능이 들어있습니다. 존귀함의 본능, 다양성의 본능, 그리고 재능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양성의 4번째 4-1 순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9페이지입니다. 나의 장점을 찾아 풀어와라. 전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해서 얻을 게 없죠. 자, 그리고 나면 그럼 비교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장점을 찾아요. 내 장점을 찾아서 풀어와 하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잘 찾아서 이것을 풀어와 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장점을 바로 아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죠. 남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 안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서 자기의 자존감으로 삼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풀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화하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풀어와라. 제가 상담하고 하면서 장점 찾기를 많이 해요. 남편과의 갈등, 남편의 장점 찾아보고, 아내의 장점 찾아보고, 또 아이들도 자기 장점 찾기. 그래서 이 장점을 찾아면 그 다음에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장점이 5가지다. 그럼 몇 가지나 지금 사용하고 있으세요? 그 중에 몇 가지 사용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다른 장점들을 거기에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리고 또 이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적인 창출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취미 생활로 살기를 원합니까? 자, 우리의 장점이 어떤 사람한테 그냥 취미로 끝나요. 이러면 봉사하기에 좋죠. 그런데 경제적 창출은 안 돼. 그래서 내 장점을 가지고 나는 경제적인 창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 장점을 그냥 장점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거를 풀어와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은 돌팔매질을 했는데 이 돌멩이 던져서 늑대를 쫓아내고 이런 거 했잖아요. 양 키우면서. 그런데 이거를 풀어와죠. 움직이는 사람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릴 정도의 실력으로 전문합니다. 결국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은 성실함과 꿈 해석의 프로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죠. 많은 달인들은 장점을 반복 훈련해서 달인이 됩니다. 자기만의 장점을 찾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풀어야 경제적인 창출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장점을 제대로 찾고 있나요? 찾은 장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장점을 전문화시키는 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장점이 무엇입니까? 딴 사람 애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딴 애가 잘하는 걸 굳이 같이 잘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건 무언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프로화시켜줄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 2번에 걸쳐서 장점을 찾아서 프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로 장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찾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찾는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며 다르다는 것은 바로 각자의 장점이 따로따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조물주가 이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창조했다면 그와 같은 낭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태어났고 저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잘하는 것 또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적성과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조금 덜 노력해도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저마다의 영역이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직업에서 행복감도 크다는 것이죠. 자, 자기의 장점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여기에 56페이지를 이 책의 56페이지 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위기가 부딪혔을 때 첫 번째로 반응하는 상태를 통해서 장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자기도 모르게 팍 튀어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죠. 또 뭔가 하고 싶은 갈망이 뛰어난 것들 속에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난 이걸 하고 싶어. 막 이게 하고 싶어. 이 속에 장점이 들어있는 거죠. 어렸을 때 친구였던 배우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10살 때 학교 식당에서 앞으로 연기 계획 안에 의논을 했죠. 피카소는 13살 때 성인 미술 강좌에 등록을 합니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5살 때 아버지의 철물점에서 나무 조각을 보다가 거실 바닥에 복잡한 모형을 세우며 놀았습니다. 아이들의 장점을 찾을 때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공부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야, 그런 거 관두고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공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공부. 사전에서 뭐라고 써놨는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단어가 탄생했는지. 이거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술과 학문을 습득하는 것을 공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술, 하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책 앞에서 있어야만 애들이 자기 장점을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상담하고 그럴 때 학문 쪽으로 갈 수 있는 애인지 기술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아이가 그 밖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기술적인 거거든요. 이걸 키워줄 수 있어야 되죠. 자, 모차르트는 12살 때 첫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어떤 활동에 끌리는가를 살펴보면 자신의 장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흥미있는 장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멘토와 대화나 다양한 활동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과정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학습 과정에서도 자기가 특별히 흥미가 끌리는 과목, 분야 이런 것들 속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 있고 다윗처럼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자기 장점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찾고 싶은 사람은 뭐든지 해봐야 됩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에 그게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봐. 뭐든지 해봐야 돼요. 그 속에서 뭔가를 자기 장점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은 진정한 장점, 자기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장점은 수시로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점을 찾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애들 GTS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빨리빨리 찾아가야 된다. 가다가 다 바뀔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가는 애들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애들하고는 벌써 방향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전문가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때로는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장점과 목표를 일찍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장점 노트 같은 걸 좀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때는 이걸 좋아했는데 어떤 때는 또 이걸 좋아하고 또 그 좋아하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은 아이들의 뭔가 이 장점이나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가 유치원 때 또 막 그 초등학교 초기에 막 이때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커서 중학교 올라가고 막 학문에 집중해야 되고 막 시험에 몰두해야 되고 그러면 장점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문제 푸는 기계밖에는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들이 미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하려고 그럴 때 야,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지 말고 이거를 잘 키워주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해라 마라 이걸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는 말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해보게 합니다. 해보게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비교하고 경험하면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말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뭔지를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 되는 거. 이 시간에 우리가 장점 찾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